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푸꾸옥 JW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인사드립니다. 1박 6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리조트예요. 예약하면서도 손가락 벌벌 떨리는 클릭할까 말까. 물론 그래서 제 푸꾸옥 가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고 또 다른 휴양지 비디오도 써먹겠죠. 하지만 이런 예쁜 배경을 그렇게 자료로만 소모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유튜브 채널에 관련된 트립컴퍼니 비디오들 이렇게 막 최근에 올리는 거 폭망하는데 괜찮나? 그런 망하는 비디오를 왜 계속 만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이 유튜버 비즈니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우선 제가 올린 비디오의 성적들은 한번 볼까요? 비디오를 찍는 지금 기준으로 최신 비디오인 쿠알라룸푸르 3일 전 1.3만회, 이스탄불 브이로그 6일 전 2.3만회, 후쿠오카 핵심 노하우 여행 팁에 관련된 거예요. 10일 전 3.7만회, 캄보디아 푸놈펜 4.5만회. 확실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구독자가 31.7만, 좀 있으면 32만 이렇게 될 텐데 이거면 확실히 겉에서 보기에 이 채널 괜찮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 채널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자기 구독자를 찍고 거기에 2배, 3배 이렇게 가는가 하면은 좀 탄탄한 분들,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더라도 팬층이 두터운 분들은 업로드하고 하루에 못해도 구독자의 30%, 50%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구독자만큼 조회수가 도달하겠죠. 기타 큐슈 한 달 전 7만회, 상하이 꿀팁 2개월 전 1.7만회.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성적이 많이 좋지가 않네요.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뭐 완전 다 망한 건 아니죠. 한 달 전에 업로드한 동남아 여행 장단점, 이거는 조회수가 34만을 찍었고, 그 전에 다시 2개월 전에 후쿠오카 여행이 괜찮거나 아쉬운 이유 장단점, 이것도 장단점 비디오네요. 31만 회를 찍었습니다. 그 외에 상하이 여행 장단점 11만에 3분의 1로 물론 낮지만은 다른 데 비해 선방을 했고, 보라카이도 나름 유명한 지역이니까 2개월 전 12만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트립컴퍼니 채널 기준으로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지역은 약간 패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다루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하거나, 후쿠오카 여행 아무리 사람 많이 간다고 해도 그 옆에 기타 큐슈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지 않거든요. 관심도가 훨씬 낮단 말이죠. 일종의 후쿠오카에 딸린 서브 지역이니까. 그래서 기타 큐슈는 태생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고, 또 메이저한 지역을 다루더라도 메이저한 지역에서 무난한 주제가 아니라 완전 마이너한 주제다. 그러면 그것도 조회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단점 비디오 조회수 잘 나왔죠? 후쿠오카 장단점이라면은 무난한 주제지만 후쿠오카의 여행 팁 하면은 진짜 내가 당장 후쿠오카 가려는 사람들만 그 비디오를 클릭할 테니까, 그렇게 요약하자면은 이 비디오가 대중성이 없으면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앞선 얘기가 되게 부정적이고 슬픈 얘기였죠. 30만 구독자인데 조회수가 박살이 났구나. 하지만 재밌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런 망한 비디오가 망한다고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게 망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만든 영상 기대를 엄청 했다가 그게 조회수가 박살나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업로드하기 전부터, 촬영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이거는 조회수 2만 나오면은 잘한 거다 하는 생각으로 만드니까 2만 나 얼마큼 나왔네, 거기서 3만? 오, 괜찮네, 이런 마인드로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은 웬만해서 실망하지 않고요. 그냥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독자에 비해 망한 비디오가 채널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먼저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성장하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유튜버가 새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구독자들에게 먼저 그 영상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들이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해서 길게 보는 사람이 있고 짧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클릭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나뉘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생각하기에 구독자가 이 사람이 새로 업로드한 영상을 많이 클릭해서 오래 보네? 그럼 좋은 영상이네? 그럼 좀 더 많이 뿌려볼까? 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탭이나 탐색 탭 이런 데다가 영상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도 클릭을 안 하고 클릭한 사람도 빨리 나가버리면은 유튜브 입장에서 아니 얘 비디오는 구독자도 안 보는 비디오네?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노출을 줄일 거고요. 요약하자면은 유튜버는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은 기존에 성공했던 비디오를 비슷한 방식으로 재생산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구독자층은 그 유튜버가 성공시킨 영상을 보고 구독을 했으니까 비슷한 영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도 클릭을 안 하고 또 클릭해도 빨리 이탈하고 그러면은 새로 올리는 업로드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유튜브 채널의 성장의 구조를 제 트립 컴퍼니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보면은 조회수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온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냐, 아마 상대적으로 무난한 비디오를 보고 제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후쿠오카 장단점이라거나 도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거나 뭐 방콕이라거나 이런 메이저한 여행지. 하지만 1년에 여행 가는 빈도는 한정되어 있고 프놈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치앙라이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가이드를 계속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곳들은 뭐 프놈펜, 치앙라이, 칼라룸푸르 이런 곳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 곳도 구마모토, 가고시마, 시즈오카 이런 데는 확실히 마이너하죠. 도쿄, 오사카보다. 왜냐, 누군가는 여행을 갈 테니까. 그리고 제 비디오가 그런 분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 그거는 다음 파트 특컴 채널에 돌아가는 구조 편에서 알아보자고요. 현재 트립 컴퍼니 채널의 수익 구조는 잘 나오는 영상 몇 개가 나머지 조회수 안 나오는 적자 지역, 적자 주제들을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죠. 장단점 비디오들이 주로 그렇고 메이저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오사카, 도쿄, 치앙마이, 방콕 이런데 아까 설명한 조회수 잘 나오는 지역들의 무난한 주제의 비디오. 그리고 보통의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 패턴이 이렇거든요. 처음에 업로드할 때 딱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꺾여가지고 완만하게 정체되는 구조인데, 왜냐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도 비디오 업로드 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업로드된 비디오들을 계속 노출시켜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업로드한 지 꽤 된 영상은 조회수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보통인데, 특콤 채널의 효자 영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폭발적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합니다. 하지만 그 완만한 게 꺾이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 이것도 여행 가이드 채널의 특성이랑 관련된 건데, 1년 365일 내내 여행 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가니까 최대한 좋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고, 그럴 때 잘 만들어진 가이드 영상을 찾다 보면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기본적인 조회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폭발성이 없다는 거. 한 번에 영상이 떡상하지 않습니다. 트립 컴퍼니 채널에서 앞으로도 뭐 조회수가 갑자기 막 100만이 나오고 200만이 나오고 떡상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하지만 그 소소한 영상들이 죽지 않고 길게 꾸준히 간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서는 거죠. 아, 여기는 지금 당장 조회수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독자 30만에 한 달 10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는 망할 수가 없다.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 그 수익을 적자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전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은 구조가 현재 트립 컴퍼니 채널입니다. 잘 나오는 지역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의 영상을 깔아두고, 조회수 안 나오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여행 가는 사람이 아예 없다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적은 정보 속에서 트립 컴퍼니 채널을 구독하면은 진짜 어딜 가든 간에 좋은 가이드가 깔려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고, 일종의 브랜딩이네요. 유튜브에서 여행 가이드 하면은 트립 컴퍼니.
예, 저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2년 여행 가이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했을 때부터 22, 23, 24, 25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맨날 호스텔에서 자고 집 없이 돌아다니고 쇼핑 못하고 이런 거 저한테는 그 불편함보다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압축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로 여행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트립컴퍼님 덕분에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이런 댓글을 보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기쁨, 행복함이거든요. 가끔 되게 뿌듯해요. 어디 뭐 공항이나 호텔이나 번화가나 식당이나 했는데 트립컴퍼니님 아니세요? 덕분에 어디 여행 되게 잘했습니다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약간 부끄럽지만 속으로는 제가 훨씬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네, 이번 비디오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대략 마무리가 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사족을 붙여보자면은 트립컴퍼니 채널 설명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라는 행성의 백과사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2018년 7월 말에 채널 개설할 때 뭔가 설명에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 없이 써놓은 문구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문구를 직접 현실로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낭만, 로망 있는 삶 아닌가요? 예, 그렇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트립컴퍼니 채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요. 아니 나는 여행 가이드, 여행 정보만 알면 되는데 굳이 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까지 알아야 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막 이런 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얘는 조회수가 폭망인데 왜 계속 여행을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뭐가 남나? 그런 거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제 구독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이런 기회 아니면은 또 뭐 뒷이야기 말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 브이로그 시리즈의 마지막은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만드는 게. 그래서 앞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뒷이야기나 제가 어떻게 여행하는지 생활하는지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푸꾸옥에서 트림콤판이었습니다.